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학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줄여서 켄텍이라고 부르죠. 그 켄텍 신입생으로 입학하시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신입생 물리학 예비 과정을 좀 준비를 해본 이제 김흥식이라고 하고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1학년으로 입학하셔서 일반 물리학 1이나 2 강좌를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저랑 이제 그 수업에서 이제 만나게 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일반 물리학 예비 강좌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물리학 2나 이제 그런 관련 교과목들을 아직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강좌는 7개 과정으로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중 이제 오늘은 요거는 첫 번째 강좌가 내용이 될 예정이고, 첫 번째 강좌다 보니까 이제 켄텍에서 이제 물리학 교과목 그리고 전반적인 교과목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반 물리학과 수학 1학년을 위한 교과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배치되는지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물리학을 제일 배우기 위한 제일 기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물리량 그리고 차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그 공학자로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트레이닝이 되실 텐데, 숫자를 다루는 태도인 이제 유효 숫자, 그리고 이제 그 어림산, 그러니까 어림짐작으로 이제 어떤 수치를 예측을 해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켄텍의 교육 과정을 좀 큰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도표가 아마 여러분 그 신입생들을 위한 이제 그 입학 자료들에서 이제 보셨을 내용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4년 동안 경험하게 될 교과과정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대충 이제 보시면은 총 4가지 이제 그 브랜치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요 에너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저게 어떤 기본적인 전공,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전공 교과목, 공학 전공 교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 보이는 게 이제 엔지니어링 파운데이션, 이제 EF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제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 물리학, 그리고 화학,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쪽에 관련된 내용 수업들이 여기에 배치가 될 예정이고, 예, 저희가 이제 요 수업의 이제 그 주요 대상인 일반 물리학 같은 경우는 요 EF 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하스 미네르바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요 이제 요 미네르바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또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인문학 교과 과정이 될 예정이고, 그 위에 있는 HASS, Humanity, Art and Social Science의 약자인데, 요건 이제 그 공학도가 갖춰야 될 인문과학, 사회과학적 소양을 이제 뭐 기르는 교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공학도로서 영어를 굉장히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요 옆에 있는 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요건 이제 공학도가 갖춰야 될 과학적 영어 쓰기와 말하기 소양을 배우는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켄텍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RC, Residential College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되면 학부생 전원이 요 레지던셜 칼리지, 기숙사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시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운영되는 여러 가지 공동체, 기숙사 내 공동체와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교과목들이 또 RC 카테고리 안에 정규 교과목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게 1학년부터 4학년, 이제 그 프레시민이 1학년, 소포모가 2학년, 주니어가 3학년, 시니어가 4학년이라는 뜻인데, 졸업 직전에 보면 여기 제일 그 위에 뭔가 모자처럼 올라와 있는 이제 IR, 요거는 인디펜던트 리서치의 약자고요. 여기 I가 여기 I가 이렇게 써 있는 데 붙었군요. 그다음에 캡스톤, 그다음에 이제 EN, 엔터프레니어십,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교과목들이 있게 되는데, 저 교과목들은 이제 졸업 전에 요 IR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이제 졸업 논문 주제 같은 걸로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독자 연구를 지도 교수님의 안내를 받아 진행한 교과목이고, 캡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R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건 실제적으로 뭔가 여러분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졸업 작품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2회는 이제 그 창업 관련 이제 교과목과 실습을 진행해 보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요런 그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 각각 이제 요 각각의 교과목 그 코드들 EF, MN, 하스, ESP, RC, 그다음 VC, EL 요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제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VC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설명을 빼먹었는데, 요거는 1학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에너지 사이언스에서 실제로 어떠한 이제 그 전공 분야들 그리고 진로가 있을지를 탐색해보는 이제 전공 탐색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이제 실제 전공 심화 과정들 그 아래 이제 이런 카테고리의 내용들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학교를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가장 고등학교 때랑 좀 다르고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요 취득 학점이라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최소 졸업 자격을 몇 가지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정 숫자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이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켄텍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총 128학점 이상을 이제 수강을 해서 학점을 받아야만 졸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학점이란 단위가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을 분들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1학점이라고 하는 단위는 기본적으로 한 주에 이제 1시간 수업을 듣는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교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과목에 4학점. 여러분께서 주로 듣게 되실 EL 교과목이나 EF 교과목들은 기본적으로 한 과목당 4학점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ESP나 이제 R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학점에서 3학점 과목당 1학점에서 3학점당 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충 이거 과목당 4학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대충 한 32과목 정도를 이제 그 수강을 하셔서 이제 학점을 받아야 졸업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여러 좀 다른 부가 조건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나중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학교에서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128학점을 이제 아무거나 들어도 되냐?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교과 과정을 설계를 할 때 여러분께서 수강을 해야만 하는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할 때 갖춰야 되는 이제 능력들, 역량들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각 영역별로 이렇게 VC, EF, EL, 하스나 미네르바, 그 다음에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그 채워야만 하는 학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VC 같은 경우는 8학점, 그 두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되는 거고, EF 같은 경우는 그 28학점, 그러니까 한 7과목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 7과목 중에서 이제 물리는 4학점, 그러니까 한 과목, 화학에 해당하는 교과목도 4학점, 그러니까 한 과목. 여러분이 2026학번이시니까 이제 수학 교과목 같은 경우는 두 과목, 8학점이니까 두 과목이 되죠.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래밍 교과목은 이제 한 과목. 그래서 지금 요 그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수학, 데이터 리터러시를 다 합치게 되면 이게 그 20학점인데, 그 두 과목 정도는 요 EF 영역 내에서 여러분께서 수강하시고 싶은 과목들로 채워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요 EF 영역에 대한 졸업 요건은 갖춰진다고 보시면 되고, 요 그리고 이제 그 전공에 해당하는 이제 EL 과목들도 이제 40학점, 10과목을 수강하셔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수업의 초점은 요 EF 교과목 내에서도 요 일반 물리학에 이제 일반 물리학 수강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물리학 같은 일반 물리학죠, 제너럴 피직스 교과목 같은 경우는 1이랑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물리학 1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룬 내용 역학이랑 전자기, 일반 물리학 2에서는 열물리와 현대물리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이제 배우시게 될 예정이고, 각각 4학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두 개 수업들은 1학년 또는 2학년 1, 2학기 둘 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실 때 요 수업을 수강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요 일반 물리 1 같은 경우는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보통 1학년 때 수강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게 됩니다. 일반 물리 2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배들이 보통 2학년 때도 많이 수강을 하시는 편이에요. 수학 교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두 과목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교과목이 EF1008 공학 미적분학이라고 해서 미분 여러분께서 고등학교 때 잠깐 접해보셨을 수도 있는 미분과 적분 개념을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는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EF1009 벡터 캘큘러스 앤 리니어 알제브라 벡터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이라는 이제 교과목명인데 요거는 이제 이제 EF1008 공학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확장하는 내용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많이 떠오르는 선형대 수학, 그러니까 벡터와 행렬에 대한 이제 대수학을 배우는 교과목이죠. 이 내용이 이제 EF1009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왜 물리랑 수학 같이 보여드리냐면은 여기서 수학 요 EF1008과 EF1009 미적분학과 벡터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요 일반 물리 1, 2에 이제 수강하는 내용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요 공학 미적분학과 이제 일반 물리 1을 보통 이제 같이 이제 1학년 1학기 때 이제 수강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 물리 1과 2 교과목 구성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대충 이제 이거를 AI에게 부탁을 해서 각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이제 예쁘게 그려줬습니다. 일반 물리학 1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큰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고전역학과 전자기학. 요 고전역학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에 어떤 외부로부터 요 힘이 주어졌을 때 그 물체의 운동을 이제 분석하는 그 물체가 운동을 할지 하지 않을지,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왜 운동을 하지 않으며 운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간에 따른 이제 운동 양상의 변화를 보일지를 분석한 학문이 이 고전역학이라고 이제 하게 되고 거기서 자주 나오는 공식이 바로 이 F는 MA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왜 고전역학이라고 부르느냐? 이제 요 고전과 이제 뭐 약간의 사족을 덧붙이면 요 고전에 대비된 용어로서 이제 현대 물리 라는 내용이 있죠. 이 현대 물리학에 들어온 내용은 보통 이제 양자역학 그리고 상대성 이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반 물리 2의 후반부 내용이 현대 물리 파트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고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학, 그러니까 이제 물체의 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통 중간고사를 치게 되고 중간고사 치고 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그 사이에 이제 내용으로서 요 전자기학.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기본적으로 우리 손에 잡히고 보이는 물체 운동을 다뤘다면은 전자기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간에 존재하는 전하, 뭐 일렉트리컬 차지가 만들어내는 어떤 전기장 또는 이런 이제 N극과 S극을 가진 자석이 만들어낸 자기장.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에게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전자기파 또는 이제 빛의 형태로서 전파가 되어 나가는지를 이론을 세우고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일반 물리학 1의 이제 후반부 내용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카테고리가 다른 두 가지 내용이 한 과목이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 텐데 이게 과목을 배우다 보면 저 두 가지 이제 서로 굉장히 달라 보이는 학문 분야들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금 이제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궁금하시면 일반 물리 1을 수강하실 때 좀 느껴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 일반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물리 1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예를 들면 열역학이나 유체역학, 그러니까 입자가 하나 두 개 정도 이제 움직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입자들이 공존을 할 때 그때 이제 입자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외부 영향에 의해서 변해가는가를 보여주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건 그래서 어떤 이제 열기관 같은 이제 예제를 이제 많이 다루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배우는 내용이 소위 말하는 현대물리학, 이제 그 양자역학,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 요런 내용들이 이제 일반 물리 to 현대 물리 파트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보통 이제 양자역학 파트가 그 여러분께서 이제 요 켄텍에서 후반부 배우시게 될 그 내용들, 그중에서도 이제 그 물질의 성질 같은 걸 주로 다루는 이제 그런 학문들을 배우시게 될 때, 반도체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배우시게 될 때 양자역학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물리학 교과목이 이제 대충 교과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요걸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대충 이제 그 켄텍에서 이제 물리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제 물리 사학점을 왜 꼭 필수로 수강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 공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이제 그 범위가 다양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저장하는 물질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그 회로나 이제 어떤 발전기나 배터리를 통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전력 그리드에 대한 학문,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 연구에 있어서 AI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컴퓨터 사이언스나 AI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런 대충 이제 이런 이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분야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일반 물리 수준에서 다룬 내용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이제 여러 부분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일반 물리를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물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자연 현상을 우리가 어떤 물리 법칙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인 언어로 변화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꿔주는 역할을 이제 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들 어떻게 이제 수행하는가를 이제 그 일종의 맛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물리학의 일반 물리학 내용을 잘 수강을 하시면은, 그러면 여러분께 나중에 이제 그 2학년이나 3학년 전공 교과목들에서 이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수학적인 언어로 바꿔서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연습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물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사실은 이제 그 대학교에서 물리를 배우는 그 이유가 사실은 고등학교 물리랑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랑 대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물리학 내용이랑 사이에 이제 갭으로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들을 이제 그 내용, 고등학교 교과서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물리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암기 과목스럽게 이제 교과서나 내용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대학교 물리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여러분께서 배우는 수학 내용들을 실제 물리 문제를 푸는데 적용을 해서 그 물리 문제를 이제 수학적인 언어로 바꾸고 그걸 풀어나간 다음에 그 결과를 해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사실 많이 연습이 되어 보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 걸 소위 말하는 정량적인 문제 분석, 그러니까 수학적인 언어로 문제를 바꿔서 풀어보는 걸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또 이걸 많이 다뤄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문제를 풀기에 필요한 수학의 수준이 이제 미적분학, 그리고 이제 그 미적분학을 고차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이제 그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수학의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오실 때 고생들 좀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일반 물리 예비 강좌를 조금 준비를 해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제 7번에 걸친 일반 물리 예비 강좌에서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수학 개념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일반 물리학 문제를 푸는데 사용이 되는지 예시를 이제 보여드림으로써 대학교에서 배우는 물리 및 공학 교육 과정을 조금 약간 맛보기 하는 이제 시간을 요 예비 강좌를 통해서 가져볼까 하고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 켄텍에서의 물리 교과목에 대한 O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어서 본격적인 이제 일반 물리 예비 교과 과정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